캔버스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는요, 인천시 탄소 중립 정책 관련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내용, 그리고 영흥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관련 얘기까지 3부와 4부에 걸쳐서 얘기 나눠볼 건데요. 먼저 인천시 역점 사업이죠. 탄소 중립 정책의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유정복 시장의 역점 사업이기도 한데요. 초기 실험 목표 중에서 2045년까지 전 차종의 95%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유정복 시장의 구상이었는데요. 지금 최근 청라주차 화재로 인해서 지금 포비 현상까지 지금 전기차에 대한 과연 지금 수요까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유정복 시장의 공약 사업이죠. 탄소 중립 정책 관련 이슈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정복 시장의 야심찬 공약이었었죠. 탄소 중립 정책 2045 탄소 중립 전략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듣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국가보다 5년 앞당겨서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인데요. 4대 정책 방향과 15개 추진 과제를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게 목표고요. 박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용차들을 100%까지 전기차로 교체하고 우리 인천시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이거에 관해서 이용창 의원님, 유정복 시장의 탄소 중립 정책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정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정부 사실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탄소 중립 이 문제는 사실 탄소 배출권 문제 세계적 화두인데요. 인천시가 앞장서서 정부 정책보다 국가 목표보다 5년이나 앞당겨서 탄소 중립에 나가겠다. 구상 자체는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네, 정책적으로도 세계적인 문제 관심사 환경에 대해서 이거를 앞당겨서 추진하겠다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앞당긴다고 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반 사안들이 많이 필요한 사안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추진 중에 검토하고 계획들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 일단 방향성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작년 연말까지 2045년까지요. 2045 탄소 중립 전략 로드맵 보고회를 여는 등 정책 수립에 매진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정책 방향은 너무 좋습니다. 저탄소, 경제 생태계 조성, 맞춤형 시민 기후 동행 행동 확대, 그리고 글로벌 기후 협력 체계 강화, 안전한 기후 위기 적응 강화 등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고요. 비전도 좋은데 지금 현재 진행상 어떻습니까? 지금 우선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부분에 좀 사업에 줄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시민 실천 사업으로 해서 기후 시민 단체를 21개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지구의 날 행사를 치렀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전해 듣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25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좀 깊은 상황입니다. 아니 25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없어요? 어제 제가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관련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2045년이니까 아주 중장기 목표로 이렇게 방향 나가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지금 당장 이거를 위한 예산 집행하거나 계획 세우거나 예산 수립하고 그런 건 없나 봐요. 좀 이상한데 뭐가? 올해 내년 예산이 사실 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꾸준히 실천해야 되는 정책인데 더군다나 사실 이게 지구의 날 행사가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어쨌든 지금은 좀 반영돼 있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소관 상임위가요. 상경이죠.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네요. 지금 관계는 없는데 이용창 의원님, 지금 인천시 지금 이렇게 진행 상황 이렇게 쭉 보면서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인천이 선도적으로 이 탄소 중립에 있어서 앞장선다는 건 매우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무리 뭐 지금 당장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에 있어서 지금부터 준비가 안 되면은 차후에는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거에 관련된 예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인력 문제라든지 조직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화가 되지 않으면 지금 준비가 되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저는 그 내년도 예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시 좀 신중하게 담당 부서도 명확하게 좀 만들어야 될 거고 의회는 상경위 소속이라고 하지만 그건 의회 소속인 거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룬 구체적인 방안들이 지금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일단 뭐 예산 문제는 뭐 지금 뭐 유선상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뭐 마땅한 게 없다는 건데요. 뭐 정확한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할 게 하나가 이제 전기차 화재 위험으로 이런 유정복 시장의 탄소 중립 정책에 지금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2045년까지 전 차종의 95%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한다. 방향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에 전기차에 대한 이런 포비 현상 때문에 되겠느냐 지금 이런 건데요. 이 인천시 입장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긴 했습니다만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인천시가 어떤 입장을 내놔야 된다라고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인천시가 발표했죠? 어떤 내용 발표했습니까? 김명주 의원님? 우선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를 지상으로 올렸을 경우에 최대 300만 원, 70%까지 지원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낮아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상 1톤 트럭을 개조한 저상 차량을 구매를 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연기를 몰아내는 그 장비를 구매하겠다는 또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제시를 했네요. 어떻게 인천시 대책 지난번에 우리 뭐 하는 거냐 서울은 발빠르게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인천시 나온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 대책 딱 듣고 보니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했습니까? 사실 지금 뭐 저희가 실제 전기차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진압하는 그 시연도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방본부 방문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굉장히 사실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실 그 정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 대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행히 제가 그때 방송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화벽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짓게 되는 건물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해 있는 그 구간에는 방화벽 설치가 의무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제식 소화포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 그냥 제식 소화포는 사실 소방서에 그걸 이제 그 비상용으로 비치를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한데요. 이 소화포가 사실 무게가 꽤 됩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면 그걸 찾아다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이 또는 주민이 그걸 덮기는 사실은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관서에는 좀 비치를 하되 민간에는 보급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그 지식 소화포를 들고 와서 화재나 전기차에 덮는다는 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보는 거죠. 지하 주차장에 화재가 나면 일단 연기가 발생할 거고요. 굉장히 고열이 발생하는데 위험한 상황이죠. 사실은. 아무 장비도 없는 민간인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더군다나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최소 2명은 있어야 되고요. 양쪽에서 잡고 이렇게 덮어야 되니까 매우 오히려 더 사고를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안전 관련된 거라서 의원님 소관 상임이다 보니까 답변이 술술. 이영창 의원님 뭐 이 인천시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 대책 뭐 상임은 틀립니다. 교육위원장이신데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안전 대책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아까 이제 첫 이 배경이 탄소 저감, 탄소 중립 관련돼서 그 대안으로 95%까지 전기차 확대하겠다고 했던 건데 근데 전기차에서 이제 화재 때문에 그러니까요. 건데 되겠냐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그 안전 예방 대책들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이건 이제 계획들인 거고 이렇게 대책 마련하겠다는 거고 충분히 전문가들과 고민하고 의논해서 만든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사고가 발생됐었을 때 예방과 사후 처리인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예방과 사후 처리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보다도 전문가분들이랑 지금 뭐 김명주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실험을 거치던 논의가 돼서 계획이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옳다 그러다보다는 제가 이 부분 좀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 사실 지금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부 다 모든 정책이
전기차에 좀 매몰돼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 전기차 등록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0.9%, 22년도에는 1.5%, 23년도에는 2.1%로 좀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화재 비율을 따져보면요. 2021년도에 내연기관 일반 뭐 휘발유, 경유, 뭐 LPG 연료를 쓰는 그 자동차는 0.0141%고요. 전기차 화재 비율은 0.0004%. 그리고 23년도 보면 0.0144% 대 0.0017%.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 차량 화재보다 훨씬 비율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화재도 제가 5년 거를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올해죠. 7월 말까지 보면 내연기관차 화재가 107건이고 전기차 화재가 4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져보면 일반 내연기관 차량 화재가 더 많은데 너무 이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그 사실은 전기차의 화재 예방도 중요하지만 화재 확산 방지하는 게 사실은 주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하에 있는 충전기를 지상으로 올릴 때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지상으로 올릴 수 없는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완벽한 대책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뭐 내연기관 화재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차 화재의 비율은 엄청 낮은 거고 맞습니다. 전기차 보급 비율 자체도 지금 아까 2023년 2.1%로 낮은 데다가 화재 발생 빈도도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과대한 두려움일 수 있지만 한번 불나면은 상당한 피해가 오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을 집중해서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대응책일 수 있다. 그 사실 이게 화재가 났으니까 대형 화재가 났으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전기차 확대 보급 당시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대비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세한 얘기는 4부에서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